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성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성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예. 요즘 어느 때보다도 몸을 섬기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몸이 최고이고, 몸이 경제이고, 몸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너무 살피다 보니 마음이 아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비만에 걸려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어떠합니까? 초등학교에 한 1학년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은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크신가 봐요. 예. 그리고 어떤 한 남학생은 코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작은 아이가 작은 소리로 손을 올릴까 말까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제 눈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서 아니 눈이 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도 좀 당황을 해서 네 눈이 가장 크다고? 어떻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요, 저 아이의 아빠도 볼 수 있고요, 코끼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요, 산도 볼 수 있고요, 강도 볼 수 있고요, 아파트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눈에서 들어가 있으니 제 눈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와, 대단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아잔 브라마라는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마음은 눈이 볼 수 있는 것도 보지만요. 눈이 볼 수 없는 것도 봅니다. 눈이 알아채지 못하는 맛과 향과 그리고 소리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이겠죠.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을 섬기는 시대, 몸이 능력인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데요. 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몸성이 사는 법이니 기초요법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웰빙 프로젝트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아파가고 있습니다. 사실 웰빙 전문가들은 웰빙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몸도 치료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속의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몸의 비만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다이어트 성공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공 비결은 곧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찌게 되는 근본 원인이나 자각 없이는 살찌게 만드는 마음속 비결을 알아내지 않고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도 몸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속 비만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우리의 그 몸도 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기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에 우리 현대의 우리 특히 여성들에게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요? 혹시 체지방이 날로 쌓여가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 비만증은 왜 올까요? 몸을 숭배하게 하는 웰빙은 물질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욕으로
우리의 마음에 지나치게 지방이 축적돼서 비만증을 앓게 합니다. 사람의 가치보다도 상품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보다는 기능과 도구의 의미를, 그래서 마음은 더 아파가고 있고 체지방은 날로 쌓이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 비만증은 소외감, 박탈감, 무력감, 허망함, 고립감, 가치혼란이라는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핸드폰과 인터넷 서핑, 드라마나 영화, 쇼핑 이런 것으로 마음을 달래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걱정, 욕망,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속 비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마음 비만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주의의 덫입니다. 실용이 뭡니까? 유용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쓸모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유명한 그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미디어학자이고 저의 스승이기도 한 닐 포스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더 이상 라이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living,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곳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인간됨을 교육하기보다는 기능인으로서 교육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지식사회라 해서 지식 기반 사회라 해서 지식을 생산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지식은 바로 생산으로 직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을 자본화하는 논리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가치와 신뢰의 과정보다는 성공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어떠한 결과에 연연하게 되죠. 이익이 없이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 없이는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조건 없이 무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베풀면 신문과 방송에서 야단법석입니다. 특히 목숨 걸고 철로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줬다. 당장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쁘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미지의 덫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화장을 하지 않는 순간, 그 거울에 화장하려고 딱 앉는 순간 이게 누구야? 굉장히 낯설게 느낀 적은 없는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란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브랜드 파워, 이미지 컨설턴트, 페르소나 마케팅, 개인 이미지 관리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뜨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워만이 성공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는 나는 사라지고 보여지는 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습인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참 나를 가꾸기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숭고함을 잊고 영혼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의 덫입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성공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판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파는 일, 당신을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한 물건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됩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물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광고 카피의 글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집이 달라지면 여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건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특히 여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경쟁력이 바로 주거 공간의 역할과 기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고 소유한 물건에 강한 집착에 빠지면 열병에 빠진 것과 같이 심각하게 고통할 수밖에 없다.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이코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덫입니다. 우리 정보의 터널은 정거장이 없습니다. 목적지도 없습니다. 정보는 널려 있습니다. 정보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웹서핑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저기 세미나 강연 다니고 그 끊임없는 배고픈 여행을 합니다. 정보에 집착하고 정보에 중독될수록 그 안에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배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인스턴트 정보를 찾아서 우리의 그 지식의 욕구를 충족하려 하지만 결국 그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는 모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는 나를 지식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창조적인 노력 없이는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쫓다 보면 이런 영화가 좋더라 하면 봐야 되고 이런 강의가 좋더라 하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좋대 저것이 좋대 특히 이제 여러분 학부모들 이런 학원이 좋더라 이러한 유명 강사가 있다더라 여기에 굉장히 유혹이 되죠.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어떤 도전하고 어떤 고통에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의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의 덫입니다. 접속. 우리는 접속을 하면서 접촉을 잊고 삽니다. 접속과 접촉 다르죠? 접촉은 내가 무언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생활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접촉이고요. 접속은 무언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소통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접속에 매달려 삽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머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소통을 욕망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철을 타도 그렇고 길을 걸어도 가고 시끄럽습니다. 혼자서도 계속 떠듭니다. 혼자서 떠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세상에 살고 있고 거리에서도 공원에서도 전철에서도 성당에서도 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있음을 못 견뎌합니다. 전화나 문자가 없는 날은 왠지 허전하고 왕따가 된 것처럼 소외감을 느낍니다. 모든 관계의 끈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한국인 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오늘날의 핸드폰의 과다 사용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과다 사용자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과다 사용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에 갈망하지만 정말 접촉, 가정과의 가족과의 접촉, 친구와의 접촉,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러한 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덫에 걸려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에 지나치게 지방이 축적되고 체지방이 쌓여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도 그 어떤 도구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집니다. 뭘 해내야 되니까. 있는 존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해내야 되고 어떤 실용적인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 가치도 어떤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우리 현실 안에서는 소외감과 박탈감, 무력감 이런 고립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비만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미스코리아 출신 한 여성이 몸에 S라인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라고 여성들에게 충고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과 신진대사를 높이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줄인다는 느낌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먹으면서 운동하세요. 채워야 빠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여성의 충고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마음의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충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작정 나쁜 것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것을 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그래서 포만감을 즐기는 연습. 나의 나쁜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좋은 점들로 채워가는 연습. 이것이 바로 영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비우고 채우는 연습. 내적인 충만감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마음의 S라인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영성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살레쇼 영성과 함께 현대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성프란치스코 살레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살레쇼 수도에는 돈보스코가 창립을 했지만 돈보스코는 당신의 이름으로 창립하지 않고 살레쇼 성인의 이름으로 창립했습니다. 그것은 살레쇼 영성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살레쇼 영성은 우리 평신도들의 영성이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의 영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살레쇼 성인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교회 성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인 대열에 드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여성을 위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16세기 말 17세기 초에는 평신도들이 성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살레쇼 성인은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여성들, 주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아주 대단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상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마음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분의 그 살레쇼 성인의 모토는 Live Jesus,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 마음, 심장 안에 모셔놓으면 여러분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예수님의 호흡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은 어디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로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신다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영성입니다. 마음이란 장소는 아주 그 머리와 마음 모든 것을 통합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필 때 우린 진정한 영성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 심장 안에 모시는 것. 마음을 돌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것. 마음을 돌보는 일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프란시스 살레쇼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외모를 쫓고 명품을 쫓고 아파트 평수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허기집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안에 마음의 영성은 우리에게 대단한 빛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활동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찾는 영성. 살레쇼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주부 여성들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잠시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완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안에서 1분, 2분, 3분이라도 잠깐 쉬어서 예수님을 내 심장 안에 모시고 잠깐 멈추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어디든지 계시는 하느님을 내 마음의 중심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특히 작은 덕행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덕행, virtue 하면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 그 앞에다 little이란 말을 썼습니다. little virtues. 그러니까 작은 덕행들, 인내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온화한 덕행들을 강조합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조금만 마음만 쓰면 할 수 있는 것들. 인내도 인내하라 이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인내하라.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불평을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성을 살아가기를 초대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레시오 성인 그렇게 작은 덕행을 실천하다가 언제 제가 성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작은 것, 내가 누군가의 미소를 지어주고 친절한 행위를 하고 온화하고 이런 작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 큰 덕행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작은 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살레시오 성인의 그 마음의 영성 중에서 중요한 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 온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모두는 선하다라는 믿음, 확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선하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어떠한 그 도전, 그런 것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 분노하지 말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선하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시대 때 16세기, 17세기 때 온유함에 대한 덕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덕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조차도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거, 유화함이라는 거. 여성만이 지켜야 될 것 같은 덕행인데 살레시오 성인은 이 온유함, 유화로움이 덕행 중에서 가장 버금가는 덕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적인 덕행이 굉장히 그 영성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우리의 성향, 남성도 여성적인 것이 있고 여성도 남성적인 것이 있듯이 이 부드러움과 온화함, 유화로움은 남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와 함께 영성에 대해서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성의 단계에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옆에 종이나 볼펜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10가지 항목을 드릴 테니까 yes, no를 체크하면 됩니다. 과연 몇 개 정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가? 두 번째, 나는 나와 침묵적에 대화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가? 세 번째, 나는 성공적인 결과보다 노력하는 과정을 더 보는가? 네 번째, 나는 절망하면서도 늘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는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가? 나는 외모에 공들이는 시간과 성찰과 기도로 내면을 가꾸는 시간과 비슷하게 할애하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는가? 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가? 나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가? 나는 매일 아침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갖는가? 10개입니다. 혹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나요? 5개? 예, 영성과 통하였습니다. 5개 미만? 영성과 통하려고 합니다. 1개? 그래도 영성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예, 우리 앞으로 마음 영성으로 마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살레쇼 영성 안에서 일상의 영성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란 어떤 신신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다양한 기도문을 열심히 바치고 나서 불쾌하고 거만하게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지갑을 열어 선뜻 가진 것을 내놓으면서도 이웃의 작은 결점을 참아내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어찌 영성을 사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주님, 영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 작은 일상에서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선행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당신을 내 마음 안에 모셔 저희 심장이 당신의 숨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